그날은 영하 10도의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핥히고 지나갈 때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만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는 윤혜진 34살.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날이었죠. 발에는 맨살이 드러날 정도로 피가 배어 나왔어요. 집에서 황급히 나오느라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거든요. 그저 얇은 실내화 한 짝만 겨우 꿰찼을 뿐이었죠. 그마저도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벗겨졌고요. 전과자 주제에 우리 집을 넘보지 마. 내가 뭐라고? 남편은 손에 각서를 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제가 7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처럼 무섭고 차가웠죠. 이 배은망덕한 것! 우리가 널 꺼져준 게 원수로 갚냐? 시어머니는 더 무서웠어요. 제 핸드폰을 빼앗아 경찰에 신고도 못하게 했거든요. 사실 걷어준 게 아니라 저를 며느리로 데려온 것뿐인데도 말이에요. 어쩌면 처음부터 그들의 계획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집을 나와 얼어붙은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뛰었습니다. 땅의 차가움이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제 마음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었으니까요. 우리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상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밤이라 대부분의 가게는 문을 닫았지만 유일하게 옆동 약국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약사 최민아 씨의 약국이었죠. 최민아 씨와는 몇 번 인사를 나눈 정도였어요. 그녀는 항상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약을 살 때면 꼼꼼하게 복용법을 알려주고 가끔 남편과 함께 있을 때 제 표정을 살피던 사람이었죠. 약국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닫힌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엔 필사적으로. 채민아 씨, 계세요?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나 시어머니와 남편이 쫓아올까봐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됐죠. 그때 약국 안쪽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채민아 씨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도 밤늦게 찾아온 손님이 불안했나 봐요. 저예요. 윤예진, 205동에 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갑자기 목이 메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거든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절박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문이 조금 열렸고 채민아 씨의 놀란 얼굴이 보였어요. 세상에, 무슨 일이에요? 들어와요, 빨리. 그녀는 재빨리 문을 열고 저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열려 있었던 문틈 사이로 몸을 밀어넣으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약국 안은 따뜻했어요. 채민아 씨는 서둘러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맨발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머나, 발이 다 얼었잖아요. 잠시만요. 그녀는 약국 뒤편으로 가서 수건과 따뜻한 물, 소독약을 가져왔어요. 부드럽게 제 발을 닦아주면서도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간파한 듯 했습니다.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전과자인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채민아 씨가 저를 믿어줄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괜찮아요. 지금은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일단 몸부터 따뜻하게 해요. 채민아 씨는 작은 전기 히터를 더 가까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약국 안쪽 사무실에서 담요를 가져와 제 어깨에 둘러주었죠. 따뜻함이 몸을 감싸자 그제야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은 언제나 도망치고 숨어 지내는 것의 연속이었어요. 어린 시절 고아원, 그 후 소년원,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처음엔 그가 제 과거를 이해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것도 계략이었던 것 같아요. 채미나 씨는 말없이 제 발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어요.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나 가족처럼 편안함을 주었죠. 이제 좀 괜찮아요. 그녀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어요. 그 순간 채미나 씨의 약국은 폭풍 속의 작은 등대 같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였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집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맨발로,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몸을 녹이던 중 진열대 옆 작은 게시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종아동 AI 보건 포스터라고 쓰인 작은 종이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대부분 아이들의 얼굴이었지만 그중 하나가 특별히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성인 여자의 모습이었죠. 이상하다. 낯설지 않은 얼굴. 콧대, 눈매, 심지어 턱 밑에 작은 점까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였습니다. 이 여성을 보신 분은 르방제약 서울지사로 연락주세요. 포스터 하단에는 프랑스계 바이오 기업의 로고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가빠졌고 손이 떨렸어요. 혜진 씨, 괜찮아요. 채미나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포스터를 가리켰어요. 저 사진, 저 같아요. 채미나 씨는 포스터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닮았네요. 혹시 실종된 적 있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제 과거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5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으니까요. 그 전의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제 부모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채미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포스터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화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 저라면? 누군가가 저를 찾고 있다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고 생각했죠. 채미나 씨가 전화기를 내밀었습니다. 직접 전화해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저는 장난감처럼 살던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르방제약 서울지사입니다.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저 약국에서 포스터를 봤는데요. 제가 그 사진 속 여자랑 닮았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빠진 듯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이요? 지금 어디 계신가요? 빨리 만나 뵙고 싶습니다.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상대방은 30분 안에 도착하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채미나 씨를 바라봤습니다. 30분 후에 온대요.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이게 올바른 결정일까? 이상한 사람들이면 어쩌지?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어쩌지? 제가 옆에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채미나 씨가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존재가 큰 위안이 되었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내다보며 불안하게 기다렸죠. 만약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찾아오면 어떡하지? 그때 약국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과 젊은 여성이 내렸어요.
그들은 약국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채미나 씨가 문을 열었어요. 그들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르방제약 서울지사 이사 김준호입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약국 안으로 들어와 저를 바라봤어요. 이사라는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들고 저와 비교해 보더니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정말 놀랍네요. 당신이 윤수아 씨 맞으신가요? 윤수아? 제 이름은 윤혜진인데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요, 전 윤혜진이에요. 그 말에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DNA 검사를 해보시겠어요? 회장님께서 오랫동안 찾고 계신 분이 있으신데 정말 닮으셨네요. 채미나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혜진 씨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이사라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르방 회장님은 30년 전 한국에서 유학 중이셨을 때 사랑하는 여성과의 사이에서 딸을 얻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즉 르방 가문의 회장이었던 분이 그 관계를 반대하셔서 아이는 입양되었죠. 회장님은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셨고 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입양된 아이였고 나이도 비슷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일 확률은 너무 낮았습니다. 그냥 닮은 것 아닐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아니라면 그건 그것대로 확인하면 되고요. 만약 맞다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이것이 모두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우연이 너무 기묘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간단한 구강 세포 채취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물론 동의하신다면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집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DNA 검사 키트를 꺼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최대한 빨리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30분 후 고급 세단이 약국 앞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윤수아 씨 맞으신가요? 회장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이사의 말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채미나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혜진 씨, 어떻게 할래요? 뒤를 돌아보니 약국 창문 너머로 우리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그곳에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제가 전과자라는 이유로 저를 무시하고 학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니 미지의 가능성이 있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결심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며칠 후 강남에 위치한 르방제약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는 저는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 풍경이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환경이었죠. 혜진 씨, 긴장 풀고 기다리세요. 곧 회장님이 오실 거예요. 김준호 이사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설렘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중대한 사건의 목격자가 된 것처럼 보였죠.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르방제약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습니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물, 맛있는 식사. 마치 호텔에 온 듯한 기분이었어요. 지난 7년 동안 시댁에서 받았던 차가운 대우가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백발의 프랑스계 노인이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죠. 그는 저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
제 앞에 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물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닮았어. 미영이를 닮았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노엘 르방, 당신의 아버지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버지라고요? 제게 부모가 있다니. 그것도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하지만 어떻게 확신하세요? 저는 그저 고아원 출신이고 노엘 르방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990년대 초 나는 서울대학교에서 짧은 유학 생활을 했어. 그때 만난 여성이 윤미영, 당신의 어머니였지. 우리는 깊이 사랑했고 그녀가 임신했어. 하지만 내 모친이 강력하게 반대했고 나는 너무 어렸고 약했어. 그의 목소리에 후회와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미영은 혼자 아이를 낳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아원에 맡겼다고 해. 그녀는 몇 년 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내 모친은 임종 전에야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지. 그녀가 미영을 위협하고 돈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것까지.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제 역사, 제 뿌리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를 찾으신 건가요? 그래, 수아야.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지만 묘하게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의 원래 이름은 윤수아야. 미영이 지어준 이름이지. 수정처럼 맑고 아름답다는 뜻이라고 했어. 노엘 르방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DNA 검사 결과가 있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99.97% 일치. 의심의 여지가 없어. 당신은 내 딸이고 르방 가문의 적법한 상속녀야.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고 믿기 어려웠어요. 저 같은 사람이 국제적인 제약회사 회장의 딸이라니요? 하지만 저는 전과자예요. 청소년 시절. 가출해서 절도죄로. 르방 회장은 손을 들어 제 말을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옆에 있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야. 그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판단이 아닌 이해와 애정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제 남편과 시어머니는요. 그들이 알면 노엘 르방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당신을 해칠 수 없어. 우리가 보호할 거야.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채미나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손을 흔들었어요. 결과가 나왔나요? 네. 맞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르방 회장님의 딸이래요. 채미나 씨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꼭 안아주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새 출발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채미나 씨가 르방 회장을 바라보는 눈빛이 묘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지인을 보는 것 같은. 실은 르방 회장이 말했습니다. 채미나 씨는 우리 회사의 리서처예요. 그리고 당신을 찾는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였죠. 놀라서 채미나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그저 당신이 르방 회장님의 딸일 가능성이 있어서 관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죠. 도와주고 싶었어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친절했던 거예요? 그저 임무였던 건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혜진 씨, 아니, 수아 씨. 채미나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돕고 싶었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당신이 찾아왔을 때 그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르방 회장이 끄덕였습니다. 채미나 씨는 우리 회사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직원이에요. 그녀가 없었다면
당신을 찾지 못했을 거야. 혼란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배신감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채민아 씨의 진심이 느껴졌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르방 회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먼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해. 당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르방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거지. 그리고 당신이 원한다면 회사에서 일할 수도 있어.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제게 일어나고 있다니. 그리고 르방 회장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당신을 학대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도 필요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면 아직도 몸이 떨렸어요. 어떤 조치요?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거야. 불법 감금, 폭력, 협박, 이 모든 것은 범죄야. 증거만 있다면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해. 증거.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제 핸드폰에 녹음된 파일들, 남편과 시어머니의 폭언, 협박, 심지어 폭력 장면까지 도망치기 전 몇 주 동안 증거를 모아두었던 거예요. 증거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핸드폰은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어요. 르방 회장과 채민아 씨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르방 회장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 수아야. 우리가 해결할 방법을 찾을 거야. 처음으로 제 앞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저를 학대했던 사람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릴 수 있는 힘도 함께 가져다 주고 있었죠. 한 주 뒤 르방제약 본사 회의실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었고 법률 전문가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모든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긴장되나요? 채민아 씨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법적 절차부터 심리적 지지까지 한순간도 저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네. 많이요. 그들을 다시 만난다고 생각하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아직도 몸이 떨렸습니다. 그들의 무시와 학대, 그리고 제가 전과자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합리화되던 그 순간들. 걱정 마세요.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르방 회장이 회의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 특별히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앞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함께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 증거도 충분해. 지난 일주일 동안 르방제약의 법무팀은 제 핸드폰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채민아 씨가 몰래 녹음해둔 증거도 있었어요. 약국에서 자주 이루어지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 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들. 그때 회의실 문 앞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요? 왜 우리를 여기로 부른 거죠? 익숙한 목소리.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남편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투자 이야기라면서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부르는 게 예의입니까? 문이 열리고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당당했고 남편은 약간 불안한 듯 보였어요. 그들은 회의실을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혜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의 눈에 순간 불안감이 스쳤어요. 시어머니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 우리 집에서 도망쳐서 이런 데 숨어 있었어? 얼른 집으로 돌아와. 예전의 저였다면 그 자리에서 움츠러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제 옆에는 아버지와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으니까요. 르방 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엘 르방입니다. 르방 제약 회장이자 윤수아, 당신들이 계진이라고 부르는 이 여성의 아버지입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다시 저와 르방 회장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남편이 더듬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계산적인 빛이 스쳤어요. 아마도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지 생각하고 있었겠죠. 르방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보다는 차가움이 더 느껴졌어요. 사위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제 딸이 강해졌거든요. 그 말에 남편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시어머니도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혜진이. 아니, 수아가 그런 배경을 가진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돌봐줬는데. 뻔뻔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르방 회장의 미소는 더 깊어졌어요. 그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스크린을 켰습니다. 정말 잘 돌봐줬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화면에는 제가 시댁에서 겪었던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에서 복구한 영상과 녹음 파일, 채미나 씨가 약국에 설치한 보안 카메라에 찍힌 그들의 모습, 그리고 제가 탈출한 날 밤의 CCTV 영상. 전과자 주제, 우리 집을 넘보지 마. 넌 평생 우리 집의 노예로 살아야 해. 밖에 나가봐야 아무도 널 안 받아줘. 남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시어머니의 경멸 섞인 말과 제가 맞는 소리, 울음소리가 이어졌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이게 다 조작이야. 넌 원래 거짓말쟁이잖아. 전과자가 뭘? 르방 회장이 손을 들자 법률 전문가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것은 불법 감금, 사기, 명예훼손, 협박,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되었으며 체포영장도 발부되었습니다. 마치 신호라도 된 것처럼 문이 열리고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공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두 분 다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는 르방 회장에게 애원하듯 말했어요. 이건 오해예요. 우린 그저 혜진이 과거가 있어서 조금 엄하게 했을 뿐이지. 르방 회장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딸의 이름은 윤수아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라는 거, 당신이 말하는 전과는 고아원에서 가출한 16살 아이가 배고파서 빵 하나를 훔친 일입니다. 그 아이가 제대로 된 법적 대리인도 없이 받은 판결이죠. 남편과 시어머니가 경찰에게 연행되는 동안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나 증오보다는 일종의 해방감이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문이 닫히고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르방 회장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니, 수아야? 이제 이 이름이 점점 더 친숙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진짜 이름, 제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 네, 괜찮아요. 아버지. 그 말에 르방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다 끝났어.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해.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거짓과 학대로 가득했다면 이제부터는 진실과 사랑으로 채워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채미나 씨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르방 회장님이 프랑스 본사로 돌아가실 계획이에요. 수아 씨도 함께 가면 어떨까요? 새 출발을 위해. 프랑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렘이 느껴졌죠. 파리는 아름다운 도시야. 에펠탑에서 본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지. 르방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한국에 남아도 돼. 모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자유로운 선택. 제게는 너무나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진정한 선택권을 가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잠시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프랑스에 가보고 싶어요. 르방 회장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채미나 씨를 바라봤어요. 채미나 씨도 함께 왔으면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해요. 채미나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게도 새로운 도전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게 그날의 회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됐고 저는 윤수아는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2년 후 파리 7구에 위치한 르방 제약 본사 창밖으로 에펠탑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철골 구조물은 여전히 저를 설레게 했어요. 윤수아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지 이제 2년. 그 시간 동안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아, 오늘 회의 준비됐나요? 문을 열고 채미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씨라는 존칭 없이 저를 부르고 저 역시 그녀를 친구로서 부르게 되었죠.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네. 다 준비됐어요. 아버지께서도 오실 거예요. 채미나는 딸 수진이와 함께 파리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에서 약사 면허를 다시 취득했고 르방 재단의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 책임자가 되었어요. 그녀가 만든 두 번째 기회 프로젝트는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약속 있다고 했죠? 점심 후에요. 채미나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출판사와의 미팅이 있었거든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로 했고 오늘 최종 계약을 맺을 예정이었습니다. 긴장되나요? 조금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가 받은 것 같은 기회를 얻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회의실로 가는 길에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노엘 르방은 여전히 회사를 이끌고 있었지만 점차 저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있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을 보상하기라도 하듯 제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려 했습니다. 좋은 아침. 수아, 오늘 기분이 어때? 아버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주름은 조금 더 깊어졌지만 그 눈빛만은 변함이 없었어요. 좋아요. 아버지, 오늘 출판사와 마지막 미팅이 있어요. 그래, 들었어. 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거야. 아버지와 함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새로운 항암제 출시와 관련된 중요한 자리였어요. 르방 제약의 새로운 항암제는 특히 진행성 유방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혁신적인 치료제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출판사 편집장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윤수아 시인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고 잘 읽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더군요. 자리에 앉아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지난 2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떠나 파리로 온 첫날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렜던 순간들. 프랑스어를 배우는 과정에서의 좌절과 극복. 아버지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 채미나와 수진이와의 우정.
그리고 한국에 남겨둔 과거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불법 감금과 학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금은 가석방되어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때로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도 했지만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 자신과 새로운 인생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책 제목은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편집장의 질문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과자였던 내가 이름을 되찾기까지로 정했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력한 제목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예요. 계약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세느강 옆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인생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고아원에서의 외로움, 전과자라는 낙인, 결혼 후의 학대와 모욕.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오자 채민아가 차를 준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계약 완료됐어요. 6개월 후에 출간될 예정이에요. 채민아가 기뻐하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품에서 새삼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만약 그날 밤 약국 문이 잠겨 있었다면, 만약 채민아가 저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테니까요. 내일은 고아원 방문하는 날이죠? 채민아가 확인했습니다. 르방 재단에서는 매달 파리 근교의 고아원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제게는 특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내일 가요. 이번에는 수진이도 같이 갈 거예요. 채민아의 딸 수진이는 이제 16살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프랑스어에 능통하고 학교에서도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수아 이모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저녁에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고 때로는 조언을 주기도 했지만 결정은 항상 제게 맡겼어요.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 내일 한국에서 오는 손님이 있어.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한 미팅이야.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르방 제약은 아시아 시장으로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었고 특히 한국 시장은 중요한 거점이었어요. 기대됩니다. 한국어로 미팅할 수 있어서 좋아요. 맨발로 도망쳤던 그날 밤 저는 끝이 아닌 시작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빛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앞으로도 어려움과 도전은 계속될 테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옆에는 아버지와 채민아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내일의 일정을 생각하며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가 왔을 때 용기 내어 잡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시작의 날이 될 테니까요. 윤수아로서의 진정한 나로서의 하루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 주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